시장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 자, 바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면서 일본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렇죠. 급등이 나왔고, 자, 관세가 타결되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자동차 관련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저는 어제 어제 미증시 반도체가 정말 폭락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숨고르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일본 관세 협상 타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에 대한 실적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레버리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역시나 25%에서 15%의 관세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관세에 대한 이슈 협상 카드들이 있어요. 철강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따라서 그런 자동차주들이 급등을 했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고 아마 8월 초 우리가 이제 이 사이에 오늘부터 8월 초 사이에 관세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자동차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아, 현대, 만도, 한홈 시스템, 부품주까지도 준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적어서 공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기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오늘 강하게 장대 양봉이 좀 섰습니다. 자, 관련해서 지금 채팅창에서는 지금 기아, 현대차, 야, 이거 내일 되면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국장은 연속성이 좀 없는데 이런 이야기도 좀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맞아요. 맞는데 잘 봐요, 시청자분들.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식을 바라보려면요. 바르게 봐야 돼요. 삐뚤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올랐는데 내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종목이면 떨어지면 더 좋죠.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5일선 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 기회라는 걸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아는요. 미국 수입차 자동차 25% 관세 부과가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관세에 대한 완화 협상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줬고 안 좋았어요, 시장에서. 조방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었다. 그러면 돈들은 과연 이 종목들을 왜 사고 있을까? 혹시 정부는 선행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관세가 완화된다라고 하면 25%보다는 조금만 더 좋아진다라고 해도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안 되면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저는 미국 자동차에 대한 투심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아는 102,000원 가족 지킴선 보시고 여기서 106,000원 돌파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완화 협상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어려운 우리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바로 현대차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아보다 탄력은 조금 작았지만 그래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승 좀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잠깐 반도체주들이 좀 쉴 때 오늘 소부장주들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주들이 갔습니다. 저 속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거죠? 저희가 이 현대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어제 꺾이면서 우리는 이제 시장이 좀 조율 줄 거라고 해서 매도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잽 한 대 맞으면 나중에 바로 원투 날리거든요. 따라서 오늘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서는지 확인하고 저와 함께 원투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 종목을 체크를 했냐면요. 제가 그 현대기아가 5월 대미 수출이 급감했어요. 21.5%나.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미국의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까지도 이제 지원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안 좋습니다.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장, 현대와 기아는 지금 시장에서요. 관세에 대한 완화 이슈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현대는 21만 원 가족 지킴선 보시고요. 22만 3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이고 관세 완화하고 제가 지금 포지션을 다시 레버리지로 돌리면 바로 잽한대 맞았으니까 원투 한번 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현대차 확인을 해봤고요. 부품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HL 만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네. 관련해서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네, 우리 그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 지금 보면은 이제 관세를요, 부품주에도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나 부품주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두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기술 선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에이다스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대기아가 관세에 대한 완화가 있고 어느 정도 이 미국 또 대미 유럽에 대한 수출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저는 이 HL 만도도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주가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하지 못했어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여졌고 네. 최근에 이제 부품주들도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매겼거든요. 따라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오늘 정배열 초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안 좋아지면 이거 다시 역배열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34,500원 가족 지키면 정배열 초입으로 볼 수 있다. 저도 한미 네. 관련해서 이 관세가 좀 완화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37,000원 돌파하면 이 종목은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뭐 일단 공조 시스템도 하고 있지만 전기차 관련돼서도 그렇고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자동차주들이 먼저 선방을 해줬지만 네. 현 구간의 부품주들은 계속 하락해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만도도 마찬가지고 또 한원 시스템도 이렇게 정배열 흐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어려움 그 속에서 네. 뭔가 새싹이 돋아서 그래서 관세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회사는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대주주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주주 이슈로 인해서 좀 안정적인 회사다. 계속 빠지기는 했지만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 구간에서 이제 관세 완화가 됐을 때 부품주에서도 오늘 장대 양봉 나온 이유가 자동차랑 더불어서 같이 수급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 3,200원 가족 지킴선 유지가 되면 3,400원 돌파 시에 정배열 초입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관세라든지 미국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라면 네.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종목들이 같이 편승해서 우리 시장에 너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어서 볼 종목은 현대위아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까요? 현대위아는 뭐 다른 종목들보다 좀 상승을 해요. 부품주보다. 근데 이 최근에 현대위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 부품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방산이랑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방산주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최근에 이제 K2 탑재되고 있는 120mm 관련제 자주포에 탑재가 되고 있는 또 90표를 선보이는 모습들. 지금 자동차 부품보다는 방산주에 대한 실적이 있는 모습인데 오늘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방산주보다도 자동차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볼 때 현 가격대에서 정고점 돌파 직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보면 따라서 지금 이제 방산주에 대한 이슈도 튼튼한 실적적으로 받쳐주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로 아마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신고가 53,0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9,000원 가족 지킴선 53,000원 돌파하면 이거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화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바닥 구간에서 이제 정배열 구간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추세형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를 설명을 드리냐면 앞전에 우리 그 심재욱 앵커께서도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완화가 되지 않고 안 좋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족 지킴선 이탈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분명하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세가 좋게 나왔을 때 이 종목들 중심에서 돈이 몰릴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화신 같은 경우도요. 친환경 부품,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좀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추세형의 흐름보다는 우리가 매일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옆으로 횡보, 수렴돼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종목은
같은 움직임을 현재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대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네. 급등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8,500원 가족 지킴선 9,100원 돌파하면 급등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여러분들께서 이 화신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인사이트 첫 번째 주제는 자동차였고요.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알래스카 LNG 관련된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기대감들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들도 대부분 네. 자,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역시나 LNG 오늘 일본하고도 그랬다고 하죠. LNG 알래스카 관련 투자를 해라. 뭐 그런 조건하에 그 완화를 좀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도 어떤 카드를 가지고 지금 협상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알래스카 LNG 관련 이슈는 부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이스틸이 급등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 뉴스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요즘은 뉴스가 있어야 상승을 하니까 철강 업종을 우리가 미리미리 봐야 된다. 그런 마음에 제가 이렇게 철강 업종들을 여러 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체크를 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스틸이 좀 대장주 역할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을 곳이 있을까요? 하이스틸은 우리가 했으니까 네. 바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세아제강으로 좀 세아제강 바로 이어서 네, 볼까요? 세아제강으로 네. 좀 보고 싶은데 왜냐면 하이스틸은 우리가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다른 것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양철관도 있는데 제가 동양철관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동양철관도 제외하겠습니다. 동양철관도 여러분들 그 대신에 LNG 관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보시기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세아제강을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이 구간에서 이 회사는 배관용 그리고 유정용 구조용 관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항상 철강 업종들을 좋게 보는 이유가 세아제강이요 2024년 매출이 1조 8천억이 되고 영업이익이 2천억 대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분석 방법인데 올해 이제 오늘 장중에 제가 이제 검색했을 때 시가총액이 4,700억입니다. 그러니까 2년만 영업이익만 내도 시가총액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평가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못 올랐느냐? 역시나 중국 관련 이슈로 인해서 철강 업종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네. 지금 보면 이렇게 한번 시세를 주고 조종을 주고 다시 한번 꼬리를 달았어요. 오늘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 역시나 알래스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에서 한번 또 불기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하고요. 저는 16만 원을 가죽 지킴선 17만 원은 돌파하면 급등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꼭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고 기간 조정을 좀 많이 거쳤는데 자, 오늘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거 있는 건가요? 자, 앵커님 이거 우리가 보면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네. 매번 여러분들께 똑같은 그림과 똑같은 패턴인데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요. 상승을 했었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호재만 나오면 이렇게 급등락을 줘요. 근데 이 당시에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당시에도 알래스카 LNG 관련 이슈 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네. 쭉 옆으로 행보하면서 뭔가 기다리듯 하다가 오늘 바로 이렇게 정배열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허. 키스 기법의 아주 정석적인 정확한 키스를 하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동스틸은 뭐 누가 봐도 그냥 철강 스틸 관련주고 역시나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 대동스틸도 4,300원 유지가 되면 가족 지킴선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4,600원 돌파하면 급등한다. 뭐 내부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종목들은 결국에 LNG 알래스카 관련주 이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로 보세요. 실적이라든지 개별적인 이슈로 보지 마시고 테마주로만 단기적인 활용을 하고요. 만약에 불기둥 나와서 급등하면 빠르게 이익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이트 세 번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조금 큰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거는 미일 간의 관세 협상 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혜 기대감으로 좀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철강에 대한 관세, 그 협상 카드가 있고 자동차에 대한 협상 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철강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철강 업종들도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일부러 갖고 왔는지 아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방송 공부를 해야 또 제가 또
항상 아침에 공부하는 곳에서 네. 추천을 드리고 또 함께 매매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장이 인버스에서 레버리지로 돌아서면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빨리 사야 돼요. 왜냐하면 8월 1일 전에 협상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너튜브에 전태룡을 검색하시고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라이브로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급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할 거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방송에 이야기해야 또 내일 체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고요. 첫 번째로 이제 철강 관련주 중에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있는데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관련 이슈로 움직이기도 했어요. 2차 전지 관련 이슈도 움직이긴 했지만 지금 보면 주가에 대한 흐름이 2차 전지와 또 지금 현재 이 철강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은 네. 너무나 저는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참 시장이 안 좋은데도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보고 있는 뷰가 시장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을 빨리 해야 된다. 8월 1일 전까지. 따라서 저는 이 포스코홀딩스를요. 32만 원 가족 지킴선 그렇게 체크를 했고요. 34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어려운 장, 어제같이 흔들리는 장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안에 철강하면 포스코 스틸리온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최근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제가 네. 포스코홀딩스는 대형주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포스코 스틸리온은 급등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보다 급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당이 되겠고요. 네. 도금 강판하고 컬러 강판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가전,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모든 것들을 다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전 이 종목도요. 너무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평가라고 해도 잘 못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역시나 이슈, 이때도 여러분들 알래스카 이슈 때 상승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한 번 움직였던 종목은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어려운 장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도 하락했어야 되는데 양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4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LNG 관련 이슈로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5,500원 돌파하면 급등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드는데 빨리 제가 보고 있는 오늘 밤에 미국에 대한 실적이 빨리 발표되고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 종목들 팍팍팍 추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이 빨리 좋아지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볼 종목 동국제강 역시나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동국제강은요. 시청자분들 왜 우리 방송을 왜 보셔야 되냐면 제가 오늘도 중요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지만 7월 3일 날 이미 이 종목이 좋을 거라고 여러분께 같이 공부를 했어요. 왜 좋을 거냐? 지금 업종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중국에서 철강이 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에 우리가 공부하고 조정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가 철강을 봐야 된다. 따라서 이 종목은요. 11,500원 가족 지킴선 지금 현 구간이에요. 급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이 아니라 대응 관점입니다. 12,100원 돌파하면 이건 추세형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철강 큰 종목 하면 현대제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추세적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제철 하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원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이때 동국제강하고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던 그 위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제가 7월 3일 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체크한 이유가 전고점 돌파했다. 이런 종목들이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만약에 좋다라는 확신이 들면 저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패밀리분들께 이런 종목 막 드릴까 지금 오늘 밤새 또 분석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3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족 지킴선 그리고 38,000원 돌파하면 추세형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볼 인사이트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픈 AI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엔비디아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왔죠. 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실적 시즌 관련해서 구글 그리고 테슬라 이쪽에서는 또 실적을 내일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하반기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냐 그런 어떠한 뷰가 대단히 좋을 것 같고 구글은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정 때문에 우리 시장이 살짝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세 이슈가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만 확인해 보면 시장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그 흐름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요 최근에 이렇게 쭉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에서 돌아서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치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구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구글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들. 우리나라도 미증시였으면 좋겠어요. 사기만 하면 미증시는 올라가는데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이렇게 보시면요. 테슬라가 실적이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른 엔비디아나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못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오늘 실적이 안 좋은데 다음부터 좋아질 전망이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 네.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전곡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좋으면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국내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탑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삼성전자. 오늘 그래도 강보합 마감이 좀 됐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초반만 하더라도 밀렸는데 우리 관세 이슈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고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현 구간에 강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일부 열려 있다. 삼성전자는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세를 살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 HBM 관련 이슈 긍정적이죠. 64,500원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매물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67,000원을 삼성전자가 돌파하는지 여부가 너무 중요하다.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 시장은 끌려 내려올 수도 있고요. 오늘 미증시가 실적 발표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하잖아요. 하락하면 우리 증시 내일 영향 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상승하잖아요. 그럼 관세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한번 미끄러진 이후에 반등이 좀 제대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시그널에서는 아직까지는 관망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오늘 확대를 해보면 하반 경직이 나왔어요. 하반 경직이 나왔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기술적 반등의 영역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27만 5천 원을 돌파하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도 상승에 대한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다행히 너무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25만 8천 원 유지가 되고 27만 5천 원 돌파를 해서 하이닉스가 가격 형성 유지가 되면요.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이제 상승이 다시 한번 짧은 조정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LG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은 속속들이 좀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과화만사성이라고 했는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고 LG 화학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즘 AI 관련해서 LG 출신 분께서 이제 장관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LG 그룹들이 가화만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LG 그룹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천천히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2차 전지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32만 원 가죽 지킴선 34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LNF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데 슈팅이 강하게 한번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뭔가 힘을 내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줘요. 아직까지 2차 전지가 네. 좋을 수 있다. 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분과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심리가 모아서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의견들이 충돌될 수 있는 그런 영역 구간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LNF도 저는 시장만 허락해 준다라고 하면 정배열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다. 오늘 미국 실적에 대한 그 흐름들이 테슬라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고 우리 증시까지 내일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시장 인버스 단기 조정 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다시 바로 짧게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걸 보시면서 LNF도 55,000원 가죽 지킴선 63,000원 돌파 추세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인사이트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실적 시즌의 특집처럼 실적이 답이다라고 하고 하루에 한 종목씩 좋은 종목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말 그대로 최근에 주가 흐름은 진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항상 강조해주고 있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무비자 호재도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해제 이게 아니고 그냥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제가 어느 순간 방송에서 한알령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럼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 호재가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파라다이스가 보면요. 작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406억이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휴가가 이제 8월 달인데 그 8월에 대한 그 매출이 다음 3분기에 나오거든요. 따라서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파라다이스는 18,000원 구간 가족 지킴선 19,600원 돌파하면 추세형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보여줘요. 좋은 종목은 쉼 없이 올라갑니다. 야, 이거 올라갔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좋은 종목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2차 전지, 철강, 자동차주들 이런 종목들 만약에 시장이 허락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잘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에게는 큰 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 관련된 종목 파라다이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까요? 급등주 시그널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 시장이 잠깐 숨고르기 과정으로 가나 싶을 정도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섹터별로 우리가 오늘 갖고 온 것도 급등인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걸 좀 알려드릴까 공부하다가요. 삼천당 제약 그리고 이제 옵투스 제약 그리고 이제 풀무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체크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너무 좋습니다. 그 뉴스에 따라서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먼저 삼천당 제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야, 이거 뭐 정말 대단히 잘 움직였어요, 오늘. 네, 오늘 상한가가 갔어도 야, 상한가 갔는데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대 양봉 나오면 음을 봐야 된다. 그런데 올라간 이유가 중요합니다. 올라간 이유가 비만 치료제 생물학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제약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면 이해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 아시죠?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시밀러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한가 이후에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적적인 반영을 통해서 제약주에 대한 상승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오늘 봤는데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전고점에 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음봉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겐 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상 가면 안 되거든요. 왜? 다음에 상 가면 잡히면 내 거 안 잡히면 네 거라는 걸 여러분께 늘 알려드리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종목은요. 19만 원 가죽 지킴선 21만 3천 원 돌파하면 급등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는 종목은 옵투스 제약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방금 보여줬던 삼천당 제약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흐름이 좀 나온 걸까요? 맞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내일이나 조정을 주고 삼천당 제약이 또 상승을 하면 저는 옵투스 제약이 또 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삼천당 제약의 39.36%의 지분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녹내장, 함염증, 안과 질환 관련해서 그 일회용 점안액 있죠? 1위 업체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삼천단 제약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500원 가족 지킴선 그리고 8,540원 돌파하면 급등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같이 연동돼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저는 급등주 시그널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 종목은 바로 풀무원. 어제 저희가 애프터마켓 이슈로 좀 살펴드렸는데 냉동 김밥,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삼각김밥 기법 다들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오늘도 역시나 상승 흐름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풀무원이 중국에서 냉동김밥으로 인해서 정말 핫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올곳이라는 곳에서 냉동김밥으로 정말 히트를 엄청 쳤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투자를 받고 지금 엄청난 성공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만큼이나 큰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근데 풀무원이 이 냉동김밥을 그대로 재현해서 너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상승을 2번을 줬지만 저는 이 관련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네. 2번에 걸쳐서 상승을 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체크해도 되는 게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컸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치집고 가지 않으면 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4,000원 가족 지킴선 15,100원 돌파하면 급등형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